안녕하세요. 대학에서 반도체 업종과 IT 산업 담당하고 있는 임주성입니다. 자, 4월 23일 SF 반도체 리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다소 좀 무거운 마음으로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라는 관점으로 말씀드리기보다는 이렇게 발생될 수 있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염두를 해 두자라는 취지로 좀 말씀을 드린다라는 부분에서 좀 생각을 해 주시고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주제는 이제 긴 시간과의 싸움으로 좀 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좀 다소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그 근거는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또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한번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만약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주가가 계속해서 좀 지지부진한 흐름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제가 생각하는 반등 시기와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예상 시나리오 어떻게 흘러갈 건지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좀 자세하게 듣고 싶은 분들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영상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가 생각하는 근거는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부분은 현재 전반적인 반도체 업종들이 조정받고 있는 이유부터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SF 반도체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전체 반도체 관련된 업종들이 모두 좀 겪고 있는 공통적인 현상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에 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봉쇄 우려 리스크 그러니까 현재 이스라엘과 그다음에 이란에 관한 이 중동 리스크 때문에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계속해서 시장이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상 지난주 금요일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침에 이스라엘이 이란에게 미사일을 쐈다라는 뉴스 기사가 뜨게 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불거지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 코스피 종합지수 전체 대부분들이 주가가 큰 폭을 하락을 보였다가 점심쯤에 이란이 공격받은 게 없다라고 또 뉴스 기사가 뜨게 되면서 주가가 반등하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정학적 리스크 자체가 뉴스 기사의 지수가 그러니까 개별 종목이 아닌 지수가 큰 폭으로 등락폭을 보일 정도로 큰 영향력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 결국에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유가 가격이 될 거고 이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CPI가 올라가게 되고 이 부분은 제가 몇 번씩이나 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CPI가 올라가게 되면은 금리 인하 가능성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특히 반도체 업종 관련해서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꺾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치명적이다. 자, 현재 유가 가격이 80달러 이쪽 선에서도 지금 시장이 분위기가 좋지 못한데 250달러 지금 3배나 올라가게 되면은 상상만 해도 좀 끔찍한 그런 장세가 나오겠죠. 그래서 현재는 이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해서 시장에 하방 압력을 끼치고 있다라고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간단하게 기사만 좀 살펴보고 가자면은 호르무즈 해협의 이 부분이 이제 이란과 아랍 요 사이에 있는 어, 중요한 통로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막히게 되면은 이제 유럽으로 가는 그 이제 유가 공급 대한 부분이 이슈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갈 가능성은 저는 낮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지만 뭐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니까 항상 리스크는 염두를 해 둬야 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일단은 얘기 드린 게 이제 큰 틀로 하면은 이제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이긴 한데 결론적으로는 금리의 영향이 좀 다소 부정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얘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지금 장세의 조정 시기가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조정 시기라고 한다면은 6월에서 7월 정도면은 끝이 날 것 같다라는 게 저의 1차적인 좀 생각이다. 이렇게 전달 드릴 수 있을 텐데 왜 6월에서 7월에 끝나냐라고 한다고 하면은 지금 9월에 FOMC 회의가 있죠. 요때 금리 인하 기대감이 가장 클 때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확실시하게 하는 금리 인하 시기가 9월 달이다. 이때는 아무래도 11월 달에 미국 대선이 있기 때문에 9월에는 반드시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높고, 현재 시점으로 미뤄봤었을 때 6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꺾이면서 4월 달 시장이 무너졌었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9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결국에는 한 두 달 빠른 시점인 7월, 좀 더 빠르게는 6월 정도 되었을 때 다시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반등 시기 이 부분은 결국에 두 달 뒤인 시점인 6월에서 7월 정도부터 움직임이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반등하는 포인트라고 한다면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두 가지 테마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에 상승을 많이 했던 AI 테마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소부장 기업들이 좀 많이 올라갈 것 같은데, 엄밀히 말해서는 SF 반도체는 AI도 속해 있는 부분도 아니고 소부장도 직접적으로 속해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6월에서 7월 정도에 이제 반등이 나오는 그런 테마들이 나왔을 때 생각이 들고, 실질적으로 AI 쪽과 관련해서 뭐 이제 직접적으로 패키징 하는 부분은 전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최근에 유리기판이랑도 좀 관련성이 있는지 찾아봤을 때도 유리기판이랑도 전혀 좀 관계 없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삼성전자 미국 테일러 공장 쪽에 이쪽 부분에도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 봤을 때는 테일러 공장이 아무래도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생산을 할 것 같고, 미세 공정을 생산을 하는데 거기에 이어서 AP 칩 이제 스마트폰과 관련해서 물량이 나올지도 이 부분 좀 더 지켜봐야 될 거고, 단기간에 뭔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은 좀 낮죠. 왜냐하면은 여기에 이제 공장에 셋업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실질적으로 장비 회사가 제일 빠른 수혜가 받을 가능성이 높고, 그 이후에 이제 소재나 부품 관련들 회사가 받고, 한참 뒤에 이제 패키징 관련된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거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는 아직 좀 이르기 때문에 테일러 공장 이제 공장 부지 추가적으로 했을 때는 SF 반도체도 좀 여기에서도 좀 수혜를 받기 어렵지 않을까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6월, 7월 이때 이제 주요 섹터들이 상승을 하고 나서 이 부분 중요하겠죠. 그래서 도대체 SF 반도체는 언제쯤에 가능할 것 같냐? 이 부분인데, 제 생각에는 올해 하반기, 특히 한 연말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긴 호흡으로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근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AI 그리고 전통적인 소분자 기업들의 수혜를 받고 나서 순환매가 일어나면서 그때 한번 튀어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제가 오랫동안 큰 그림으로 봤을 때 SF 반도체가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그냥 조심스럽게 하나의 시나리오를 한번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반등을 해서 다시 상승, 뭐 앞서 본 것처럼 두산 인수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이슈가 되면서 주가가 상승할 수도 있겠죠, 물론. 그러한 부분을 제외했었을 때 그냥 평범하게 흘러갔을 때 저는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가가 하염없이 빠지기만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 정도는 머릿속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흘러갈 건지 바로 상승할 건지는 저도 모르겠으나, 이 하락했을 때 시나리오를 가지면은 제가 앞으로 방송을 할 때나 영상을 말씀드릴 때 관련된 내용 가지고 계속 좀 하면서 대응할 수 있을 부분이 좀 더 수월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상승을 하면 또 왜 상승을 하는지 계속 또 지켜보면서 그렇게 이 종목의 흐름을 추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좀 SF 반도체 리뷰를 계속 진행을 했었는데, 뭐 제가 얘기한 대로 좀 많이 흘러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가격대도 한 8,000원 정도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여기서도 앞전 패턴을 좀 분석을 하면서 한 번 더 반등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라고도 얘기를 했었고, 마지막에 요때 이제 요날 빨간색 양봉이 나왔을 때
다시 241선으로 가면은 안 좋게 갈 가능성, 그러니까 돌파를 이제 지지를 못하고 흘러내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일단은 주가가 241선 좀 이탈하는 그런 그림을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또 틀릴 수도 있고, 또 제가 얘기한 대로 좀 비슷한 형태로 갈 수도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같이 모니터링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정보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영상 지속적으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